천안에 얼굴 없는 기부 천사들의 선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 써달라며 9,900만 원을 선뜻 기부하는가 하면 독거노인에게 전해달라며 두유 100박스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아산페이 총 발행액이 전년보다 감소할 전망입니다. 다만 할인율은 종전과 같이 10%가 유지됩니다. 충남도 내 82개 기업과 기관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곳은 248곳으로 늘었습니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올해를 이틀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인데요. 2022년 마지막 뉴스 전해드립니다. 며칠 전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9,9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한 익명의 기부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8일 오후 2시 20분쯤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 중년 여성이 기부를 하고 싶다며 검정색 가방을 건넵니다. 이름 등의 신상 정보를 물었지만 손사래를 치며 1분 만에 황급히 떠났습니다. 여성이 두고 간 가방에는 현금 9,900만 원과 좋은 일에 써주세요라는 메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함을 여쭤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기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냥 무명으로 본인이 원치 않으셔서 놓고 가셨고, 그 안에는 이제 5만 원 따발 9,500만 원 하고 만원 따발로 400만 원에서 9,900만 원이 있었고요. 연말연시를 맞아 익명의 기부 천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성안읍에는 독거노인들에게 전해달라며 한 시민이 두유 100박스를 두고 갔습니다. 조손 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검은 봉지에 352만 6,700원을 담아 시청 복지정책과에 기부한 일도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버섯을 팔고 있는 이 기부자는 지난해 설과 추석에도 선행을 베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안시는 이렇게 받은 기부금과 물품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와 높은 물가 탓에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 이름도 얼굴도 없는 기부 천사들의 온기가 추위를 버텨내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2023년에도 지역화폐인 아산페이의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총 발행액 규모가 줄면서 구매 한도는 명절이 포함된 달에는 70만 원, 이외에는 5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2022년 발행된 아산페이는 약 2,700억 원,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난 10월까지는 한 사람당 10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었지만 구매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시는 11월에는 구매 한도를 70만 원, 12월에는 50만 원까지 축소했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아산페이는 일주일가량 조기에 판매가 완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가 2023년 아산페이 발행 계획을 내놨습니다. 연간 목표 발행 금액은 약 1,800억 원, 전년보다 900억 원가량 줄어든 금액입니다. 할인율은 종전과 같은 10%가 유지되며 월 구매 한도는 개인과 법인 모두 월 5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설과 추석이 포함된 달에는 7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설 명절이 포함된 1월에는 한 사람당 7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우선 1차로 1,025억 원의 아산페이를 발행한 시는 1월 1일 모바일 판매를 시작으로 2일부터는 관내 농협과 신협, 우체국 등 71개 지점에서 지류 상품권도 판매합니다. 시는 국비 지원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발행액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발행된 아산페이가 조기에 소진될 경우 국비 지원 등 예산 상황을 보고 추가로 발행액을 늘릴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특히 정책이나 제도가 바뀌면 우리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요. 알아두면 좋을 2023년 세종시의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김우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개인이 고향이나 자신이 살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주민복지에 사용하는 제도로 연간 5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중 싱싱장터 3호점도 문을 엽니다. 세롬동 일원의 복합시설로 건립되는 3호점은 싱싱장터를 비롯해 로컬푸드 가공소와 도서관 등이 들어서 주민 편의 기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1월부로 공공급식 공급 대상이 어린이집까지 확대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중식비 안에 1인 1식이 지원되며 세종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과 전통 된장을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엔 농업인 수당이 새로 도입됩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조례 제정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한 뒤 읍면동을 통해 추진하게 됩니다. 1월부로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비를 신규로 최대 3만 원 지원합니다. 4,500만 원 한도 안에서 최대 1,500마리 안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새로운 행정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인데요. 1월부터 매달 넷째 주 수요일에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원스톱 야간 세무민원 상담실이 운영돼 낮 시간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행정 편의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 오는 5월엔 직장맘 지원센터가 문을 열어 직장맘들의 고충 상담이 가능해지고 3월엔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가 설치돼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남도 내 82개 기업과 기관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신규 인증 40곳, 유효기간 연장 10곳, 재인증 32곳으로 이로써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곳은 총 248곳으로 늘었습니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과 기관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저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6월 업무연속성 TF를 구성하고 전담 인력을 투입해 재해경감 관리체계를 구축했으며 지난 11월에는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한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기업의 핵심 기능이 중단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 목표 시간 내 핵심 기능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체계를 평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태규 아산시 부시장이 이임식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태규 부시장은 이임사에서 아산시 공직자들의 도움으로 부시장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아산이 제2의 고향으로 여겨질 만큼 40년이 넘는 공직 생활 중 아산에서 보낸 1년은 의미 있고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981년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태규 부시장은 43년 경력의 행정 전문가로 충남도 출산보육정책과장과 미래산업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천안시 개청 이래 처음으로 4서직 4급 서기관이 탄생했습니다. 시는 새해 조직 개편에서 도서관 본부를 신설하고 1월 1일자로 박상임 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전문가인 사서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며 이용자와 자료 사이의 중재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촉진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교육청이 2023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배정한 학생은 27개 중학교 5,271명으로 지난해보다 440명이 늘었습니다. 배정은 선택지가 단수인 경우는 지정한 학교에, 복수인 경우는 근거리 중학교 순위에 의한 공개 전산 추첨 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은 배정 통지서를 교부받아 오는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입학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장애인들은 운동을 하고 싶어도 정작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더욱 그럴 텐데요. 날씨와 상관없이 게임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가 천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휠체어 바퀴를 굴리자 가상화면 속 육상 트랙에서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게임을 하면서 동시에 운동을 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개소식하고 처음 체험해봤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운동이 되는 거예요. 가상인데도 그 날씨에 구애도 안 받는 것 같고. 증강현실 등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천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 3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공모에는 인천과 전북, 익산 그리고 천안 이렇게 3곳이 선정됐는데 개소식을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센터에는 축구와 사격 등 쉽게 접하기 어려운 스포츠를 XR 스크린을 통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10여 가지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3월 생활체육 문화복합공간인 반다비 체육관을 착공하는 등 장애인 체육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건강과 활력을 책임지게 될 반다비 체육센터를 3월에 착공할 예정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려둡니다.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앞으로 더 늘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온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에 입주할 공공기관을 찾지 못하면서 온천지구 활성화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불법 경작과 불법 쓰레기 투기만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준공된 아산 온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부지에는 경작을 하기 위한 비닐이 덮여 있고 곳곳에 배추 등 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당초 세무서가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불발되면서 수년째 이용되지 않자 불법 경작지로 전락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도 위에는 폐비닐들이 그냥 방치돼 있고 한켠에는 농사에 사용됐던 농자재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가로등 밑이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했습니다. 각종 생활 쓰레기부터 소파와 같은 폐기물까지 인도는 물론 부지 곳곳이 쓰레기 투성입니다. 온천지구 전체 면적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청사 용지가 수년째 활용되지 않다 보니 주변 활성화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황. 느는 것은 불법 경작과 쓰레기뿐입니다. 이에 아산시는 해당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불법 경작 등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정작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서 온천지구가 불법 경작과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엔 버스 기다리는 것도 참 힘들죠. 천안 지역 주요 승강장에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스마트 버스 승강장이 시범 설치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강장 부스 안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바람과 햇빛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 냉난방기와 온열 의자도 설치돼 있어 겨울과 여름에도 편안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추울 때 바람 가리고 얼마나 좋아요. 아, 좋죠. 최근 천안시가 시범 설치한 스마트 버스 승강장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휴대폰 충전도 가능하고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와 안내 방송을 통해 도착 예정 시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스마트 승강장은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온열의자, 핸드폰 충전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그 시내버스 운행상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버스 안내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 시내버스를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스마트 승강장은 종합터미널과 중앙시장, 두정역, 상명대 등 4곳. 천안시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더욱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연동면 내판역 광장이 실외정원으로 조성됩니다.
세종시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 대상에 내판역 광장 실외정원 조성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3년 말까지 국비 5억 원을 투입해 주민 친화 공간과 문화예술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한 실외정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겨울철 한파로 인한 검사 대기자와 근무자의 한랭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아산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이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기존보다 1시간 단축됩니다. 운영일은 평일과 공휴일 모두 정상 운영되며 정오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는 소독을 위해 검사가 일시 중단됩니다. 아산시가 농가 경영 능력 발전을 위해 오는 3일부터 27일까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벼와 배, 사과, 블루베리, 고추 등 재배기술 교육은 물론 농업기계 안전교육 등이 진행됩니다. 또한 박경귀 아산시장이 직접 참여해 농정 관련 시책교육과 함께 농민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1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은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1월부터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대상은 출생일 1년 전부터 천안에 주소를 둔 산모로 일반은 50만 원, 저소득층은 300만 원까지 천안사랑카드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더 편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5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2-338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탑텍에서 영업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8-118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남양특수크레인에서 화물차 운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8-1999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 힐링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3-003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제일방화문에서 방화문 제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9-005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웃음행복주간보호센터에서 간호조무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6-408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거성인더스트리에서 아파트 미화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8-996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